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현직 시도지사들이 20% 이상의 적합도를 기록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KBS 대전총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보름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환자가 줄고 병상이 확충되면서 병상 운영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충남 지역 4년제 대학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립대 경쟁률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초등학생 형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게임기를 사기 위해 2년 동안 모은 용돈을 경찰 지구대에 몰래 놓고 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연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보름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오면서 신규 확진자 수와 함께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각종 방역 지표가 나아지면서 의료 체계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3차 접종의 효과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73명으로 보름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주 전에 비하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7%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위험도가 높은 60살 이상 고령층의 비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한때 35% 내외로 1,500명 이상을 기록했지만 이번 주에는 17% 내외로 떨어졌으며 500명대로 숫자도 감소했습니다. 환자 수가 줄고 병상이 계속 확충되면서 방역당국은 병상 운영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62.3%를 기록했고 수도권으로 좁혀봐도 64%에 머물고 있습니다. 준중환자병상 가동률과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일주일째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대응은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첫 오미크론 감염 사망 사례가 나왔고 이르면 이달 말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경증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사 규모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인구 대비 37% 수준인 3차 접종률을 1분기 동안 빠르게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대전과 공주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1명이 나왔습니다. 대전 34명, 세종 11명, 충남 156명입니다. 충남은 공주의 한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40명이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모두 감염돼 방역당국이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확진자들을 동일 집단 격리한 채 치료 중입니다. 아산에서는 어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은 대덕구의 한 합기도장에서 원생 7명과 지인 1명 등 8명이 추가 확진됐고 중구의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48명이 됐습니다. 세종에서는 10세 미만 4명을 포함한 가족 간 감염 7명 등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거리 두기가 연장되고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되면서 백신 효과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접종과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시민 천여 명이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접종과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2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증화 사망에 이를 확률이 80.3%로 낮아집니다. 또 3차 접종을 맞으면 그 확률이 93.6%로 낮아집니다. 접종 효과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내에서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비율만 봐도 드러납니다. 현재 18살 이상 국민 100명 중 94명 꼴인 93.8%는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접종 미완료자는 단 6명, 6%에 불과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없다면 사망과 위중증 환자 내에서 접종 미완료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6%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8주간 발생한 사망자 1,800여 명 가운데 미완료자는 967명으로 53%가 넘고 위중증 환자에서도 미완료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완료자 중 확진자 발생 비율도 접종 완료자 비율과 비교하면 4-5배 높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해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목적 때문에 방역 패스를 강화해서 현재 미접종자분들의 감염 기회를 차단하고 감염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83%, 3차 접종률은 37%를 기록 중으로 정부는 이달 안에 최대한 3차 접종률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세계 곳곳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12명이 감염됐는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소규모로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변이는 프랑스 마르세유 IHU 지중해 감염 연구센터가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이 작성한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새 변이는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자가 먼저 퍼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12명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변이는 46개의 돌연 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많은 돌연 변이로 인해 이 변이는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이보다 백신에 더 잘 견디고 감염률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이가 현재 프랑스에서 우세종인 오미크론을 이기고 프랑스에서 확산세를 키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의 출현을 예측할 수 없고 변이 확산을 제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 KBS 대전방송총국이 새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시도지사 후보군들 중 누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또 현 교육감들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내용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후보군 10명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20.9%로 가장 앞섰고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10.8%로 뒤를 쫓았습니다. 이장우, 정용기 전 국회의원과 장동혁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5% 안팎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도는 3%를 밑돌았고 적합한 후보가 없다와 모름 무응답이 47.1%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충남도지사 적합도에서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25.3%로 가장 높았고 야당 후보가 뒤를 잇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같은 여당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9.3%로 뒤를 쫓았습니다.
후보군 10명 중 3% 이상 지지도를 얻은 후보는 7명으로 여권 3명, 야권 4명입니다. 여권에서는 양승조 지사가 박수현 수석, 복기왕 전 아산시장에 큰 격차로 앞서고 있고 야권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인 이명수, 홍문표, 김태흠 의원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각각 5% 안팎의 지지를 받으며 오차 범위 안에서 혼전을 벌였습니다. 나머지 후보 3명은 지지도가 3%를 밑돌았고 적합한 후보가 없다와 모름 무응답은 36.3%로 3개 시도 중 가장 적었습니다. 임기 후반에 접어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적표도 받아봤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3명 모두 잘했다는 평가가 50% 안팎으로 못했다는 평가보다 많았고 특히 양승조 충남지사는 잘했다는 평가가 못했다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최규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잘했다는 평가가 40% 안팎으로 못했다보다 많았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잘했다와 못했다 모두 3개 시도 교육감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나흘 동안 대전, 세종, 충남 만 18세 이상 남녀 2,400명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6.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도국 이정은 정치행정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팀장, 어제 대선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시도지사 후보군에 대한 적합도 조사 결과 살펴볼 텐데요. 일단 후보군이 꽤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 후보군 정리가 잘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1차로 저희가 자천, 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을 광범위하게 추렸고요. 2차로 각 정당, 시도당을 통해서 출마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3차로 해당 후보 본인에게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려도 되는지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등장한 후보군은 모두 출마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시장 후보군부터 살펴보죠. 허태정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다른 후보군들도 좀 낯익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전시장 후보군은 전현직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연임시장의 탄생 여부인데요. 네. 홍성기 전 시장 이래 민선 3기부터 대전시는 4년마다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현직인 허태정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특이한 건 같은 당인 민주당 안에서 현직인 공직자들의 도전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장종태 서구청장이 14일 청장직에서 물러나 당내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고요. 삼선 구청장인 박용갑 중구청장과 정기현 대전시 의원 등 모두 현직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관록의 정치인과 신인이 공천장을 두고 경쟁 중인데요. 우선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쓴 잔을 마신 정치인들이 일제히 등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송효 전 대전시장과 이장우, 정용기 전 국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장동혁 전 시당위원장과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 정치 신인들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자, 세종시를 보면 역시 후보군이 많긴 한데 상대적으로 낯선 이름들이 많네요. 네, 세종시도 후보군이 지금 9명이나 되는데요. 일단 현직인 이춘희 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같은 민주당에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이렇게 민주당 2명에 정의당 이혁재 시당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최근 출판 기념회를 한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을 필두로 6명이 각축전을 벌이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남도지사 후보군도 만만치가 않네요.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낯익은 이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적합도 1, 2위가 모두 민주당이라는 점도 좀 눈에 띕니다. 네, 통상 2위는 상대당 후보가 치고 올라오기 마련인데 충남도는 좀 특이하게 현직인 양승조
지사 다음으로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바짝 뒤를 쫓는 모양새입니다. 박 수석은 지난 충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중에 중도 하차했잖아요. 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정사 문제가 해소된 만큼 서력을 위해서라도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여당에서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도전장을 냈고 복기왕 전 아산시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중진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산갑의 이명수, 홍성 예산 홍문표,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이 자천타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후보군이 흩어지다 보니까 지지도도 5% 안팎으로 혼전 양상입니다. 원외에서는 김동완 전 국회의원과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일단 현직 시도지사가 20% 이상을 얻으면서 인지도 면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후보군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이 또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시정 규모에 비해서 후보가 난립한 세종시는 52%로 절반을 넘었고 대전은 그 비율이 47%, 충남은 36%로 충청인 2~3명 중 1명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지방선거가 6개월이나 남기도 했고 대선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면서 관심도가 떨어진 탓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치러진 뒤에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라 이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후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신 분들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대선 못지않게 지방선거도 지역 살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저희 KBS가 지속적인 여론조사와 심층 보도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은 팀장 수고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 연휴 전에 25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개편 방향을 놓고 이틀째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뤄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저성장 등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여야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방역 강화로 국민들이 피해를 추가로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 쿠폰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추경 규모는 25조에서 30조 원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앞뒀다고 해서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설 연휴 전에 추경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선대위 쇄신 방향에 대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인사들의 사의 표명 수용 여부, 또 권성동 사무총장 등 측근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선대위 개편의 길을 후보 본인이 잡을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넘길지를 놓고 고민이 길어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 개편 방향은 총괄 상황본부 일원화 체제가 될 거라며 늦어도 내일까진 개편안을 매듭지어달란 뜻을 윤 후보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최종 결심을 안 한 모양이니까 이제 기다려보면은 뭐 결과가 나오겠지. 당내에선 중진 의원과 재선 의원 모임이 잇따라 열렸는데 이준석 대표 사퇴론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가족 형태나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자는 내용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손주 돌봄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대전지검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대전지검이 복원하고 있는 기록과 형식적인 차이가 있는 점을 볼 때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세현 측은 이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고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천안과 아산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충남을 방문합니다. 김혜경 씨는 오늘 천안 쌍용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부모회 아산지회 등을 방문해 노인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 내용을 정리해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내일은 공주와 부여, 모레는 당진을 방문합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이 정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때까지 이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모 씨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방역패스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생활상 불편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진 점 등에 비추어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큰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등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전과 충남 4년제 대학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불수능이라고 부를 만큼 이번 수능이 어려워서 수시보다 정시 지원자가 많아졌고 또 재수생도 전년도보다 많이 응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충남대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4.86대 1로 지난해 3.3대 1보다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학과별로는 기존의 생물학, 화학 전공자들의 편입으로만 충원하던 약학대가 다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습니다. 또 학과별로 10명 안팎인 지역인재 전형에도 수험생이 몰렸습니다. 처음 선발하고 있는 약학과가 일반 전형에서는 12.7대 1 나왔고요. 그 못지않게 지역인재 약학과도 8.08대 1 경쟁률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밭대도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2.74대 1에서 올해는 3.52대 1로 높아지는 등 국립대 경쟁률 상승폭이 큰 반면 대전 지역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거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남 지역 사립대들의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순천향대는 지난해 5.11대 1에서 올해 7.22대 1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4.57대 1에서 5.94대 1로, 호소대는 3.7대 1에서 4.11대 1로, 백석대는 4.1대 1에서 4.85대 1로 각각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어려웠던 수능시험에 수도권 대학 수능 최저점을 못 맞춘 수험생들이 많았거나 정시에 하향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몰린 것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확실히 수능 점수의 학별 컷이 내려갔기 때문에 소신 지원하지 않았는가. 지역 대학들은 그동안 서울권 대학이 선점해왔던 정시 모집 신입생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는 가운데 정시 합격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이번엔 KBS 대전총국이 마련한 신년기획 순서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대덕특구의 희망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한 데 이어서 이제 한국형 달 궤도선 제작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게 발사에 성공을 한다면 올해가 우주 탐사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부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달 궤도선 K-피에로입니다. 8월 발사를 앞두고 전자파 환경 시험과 태양 전지판 가동 시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조립 시험과 궤도 환경 시험 등을 차질 없이 마친 상태입니다. 달 궤도선에는 국내 개발 고해상도 카메라 등 5종과 미국 나사에서 개발해 달 유인 탐사선 착륙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섀도우캠 등 6종의 탑재체가 실리게 됩니다. 이 궤도선과 탑재체에 대한 모든 시험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K-피에로는 발사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5월부터 이제 발사체 발사장으로 이송을 할 준비를 해서 8월 1일에 스페이스X 팔콘 9에 실려서 발사를 할 계획입니다. 발사가 성공하면 달 궤도선은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정도 멀어졌다가 지구와 달의 중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 지구로부터 38만 킬로미터에 있는 달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후 달 표면에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서 위성처럼 돌면서 1년 동안 달을 관찰하게 됩니다. 달의 표면 및 달 환경 특성을 파악을 하고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우주 인터넷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그런 탑재체도 임무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국형 달 궤도선이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 무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에 내린 폭우에 댐에서 방류량을 급하게 늘리면서 댐 주변 농지와 주택 침수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랐습니다. 이후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일부는 조정 결정이 나왔는데 그중에 일부는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실제 침수 피해를 받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충남북과 전북 지역 5개 시군에서 55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조사가 늦어져 지난해 11월에야 보상금 결정을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마저도 협상이 진행될수록 수해 주민들에겐 실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합천댐 등 앞서 타결된 피해 지역의 조정 비율이 산정액의 50에서 70%에 불과해 용담댐 협상 전망도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져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주민들도 있습니다. 홍보도 안 하고 1,900건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와서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을 너무나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액이 조정된 후에도 걱정입니다. 정부와 공동 책임을 지게 된 자치단체가 댐 방류로 인한 수해는 정부 책임이라며 조정을 거부하면 자치단체 몫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대청댐 수해와 관련해 자치단체 책임 비율이 불과 4%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또 피해 주민한테 피해가 또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담댐 방류로 피해본 농민들은 정부의 댐 관리 부실로 수해가 난 만큼 하천 구역 등을 보상에 포함하고 자치단체와의 소송도 피할 수 있게 조정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세영준입니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보도국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올해 들어 첫 뉴스픽인데 첫 키워드 뭘 가져왔습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X자 그래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동체죠. 가족입니다. 이 가족 관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X자 모양의 그래프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통계청이 전국 19,000가구를 대상으로 만 13살이 넘은 사람들에게 조사한 결과인데요. 제 옆에 있는 그래프의 가로축은 소득 수준에 따른 구분입니다. 맨 왼쪽 100만 원 미만에서 이 오른쪽 600만 원 이상까지 한 달에 얼마나 버냐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이 세로축은 그 소득 수준에 따라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요. 가족관계가 멀어졌는지 그리고 가족관계가 가까워졌는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빨간 선에 있습니다. 이 소득 수준이 적을수록 가족관계가 멀어졌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많죠. 월 100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의 23.4%가 가족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한 반면 이 월 6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7.4%만 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파란 선 볼까요? 월 100만 원 미만에서는 6.6%만 가족관계가 가까워졌다고 느낀다고 답을 했는데 6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20%나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소득에 따라 가족 관계에도 격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조사인데요. 이게 뭐 지역별로도 상황이 다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격차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도 분석이 됐습니까? 네, 먼저 대전과 세종, 충남 비교해보면요. 이 대전에서 가족관계가 가까워졌다고 응답한 사람 이 13.7%로 가장 많았고요. 이 반면 충남에서는 가족관계가 멀어졌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14.2%로 많았습니다. 앞서 소득 수준에 따라 왜 가족관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는지 아직 세부적인 원인까지 연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소득이 이 가족 간 친밀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뚜렷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면 당장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느라 현실적으로 그만큼 가족 간에 예전보다 신경 쓰는 게 쉽지 않고 친밀도도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계조사가 나온 만큼 세부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썰매 타고 연날리고입니다. 한겨울인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갈 곳도 즐길 것도 마땅치 않죠.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외에서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축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금산입니다. 추억의 겨울 놀이마당인데요. 금산 인삼관 광장 앞에 마련된 대형 얼음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볼 수 있습니다. 연날리기와 윷놀이, 팽이치기, 투호 같은 전통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고요. 눈이 좀 더 오면 눈썰매장도 개장 예정입니다. 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인데 매주 수요일에는 휴장을 하고요. 썰매나 연날리기는 몇천 원 정도 체험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산의 놀이마당 소개해줬고요. 혹시 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네, 대전 엑스포 광장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마련됐습니다. 이 옆에는 민속 썰매장과 컬링 체험 시설도 마련됐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엑스포 시민광장에 스케이트장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문을 여는 대신 백신 패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스케이트장이 열렸는데요. 이곳의 장점은 바다와 갈매기를 보면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 가족과 함께 가게 된다면요. 마스크 잘 챙기시고 추위만큼 코로나19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최근 공주의 초등학생 형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경찰서 지구대에 돼지 저금통을 몰래 두고 간 사연이 알려지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돼지 저금통엔 게임기를 사기 위해 두 형제가 2년간 꼬박 모아온 현금 100여만 원이 있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흰눈이 수북이 내리던 지난 연말, 종이가방 손잡이를 사이좋게 한쪽씩 나눠든 두 초등학생이 경찰서 지구대로 다가옵니다. 출입문을 여는가 싶더니 누구에게 들킬까 재빨리 발걸음을 옮깁니다. 경찰관들이 곧장 따라 나왔지만 학생들은 자취를 감췄고 가방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둘이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주려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물건을 그냥 밖에다 두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종이 가방 안에 있었던 건 돼지 저금통 3개와 손편지 2장.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이라며 경찰 아저씨가 대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현금 100만 8천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저금통에 적힌 이름을 보고서야 인근 학교들의 수소문에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기부금은 12살 형과 10살 동생이 꼬박 2년 동안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어디로 갖다 주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소방서나 경찰서를 갔다 싶은데 그래도 경찰 아저씨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알지 않겠느냐 해서 큰애가 경찰은 해당 기부금을 지구대에서 모아온 돈과 함께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이들 형제의 선행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는 요즘 초등학생 형제의 고사리손 선행이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충청남도의 국내 기업 투자 유치 금액이 5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장을 준공하고 가동한 775개 기업의 투자 금액은 5조 5,585억 원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3조 7,363억 원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인원도 15,900여 명으로 전년도 13,100여 명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천군과 금산군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 주민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 등 전국 9개 기초단체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정계특위 위원장에게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지역은 더욱 소외될 것이라며 농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일은 절기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데요. 절기에 맞게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겠는데요. 바람도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이 영하 7도, 세종과 논산 영하 8도, 계룡은 영하 11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세종 3도, 대전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영하 9도, 당진과 아산은 영하 7도, 한낮에는 내포가 2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보령과 서천이 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이면 예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게임기 대신 어려운 이웃을 택한 초등학생 형제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온도탑은 온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오늘 현재 대전의 온도는 76.9도, 세종은 79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남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예년에 비해 온도 상승 속도가 더디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만큼 사랑의 온도탑도 머지않아 나눔의 온기로 가득 차길 기대합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